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이곳 로스앤젤레스는 지난 주말 무척 덥더니 오늘은 좀 수그러들어서 쾌적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PPP 융자 2차 접수가 시작되었는데요. 지난 1차 때 접수를 많이 받은 은행들은 추가 접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칫 1차 때 경험했던 접수를 받아놓고 융자가 승낙되지 않아서 당황스러운 일을 또 겪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융자로 인한 업무의 적체로 업무 처리에 한계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 중에 렌더를 찾아야 하시는 분들은 SBA 웹사이트에서 Find Lender 버튼을 클릭하신 후에 집코드를 입력하시면 가까운 렌더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에는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이 중에는 무상도 있고 훗날 갚아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훗날 갚아야 될 빚은 소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당연히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상으로 받은 것과 융자를 해주고 탕감받은 것들이 과세 대상이냐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코노미 임팩트 페이먼트, 성인 1인당 $1,200씩 받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17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1인당 $500씩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17세 미만의 자녀가 둘이 있는 4인 가족의 경우에는 $3,400를 받으셨거나 받으실 텐데요. 이제 궁금한 것은 이 금액이 과세소득이 되어서 2020년 세금 보고할 때 세금을 내야 하느냐입니다. 답은 아닙니다. 이 이코노믹 임팩트 페이먼트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일종의 세금 크레딧으로 우리가 세금 보고할 때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나 언더 인컴 텍스 크레딧 또는 에너지 세이빙 크레딧과 같은 것을 받게 되면 내가 낼 세금에서 공제하든지 아니면 환불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세금에서 공제받든지 아니면 현금을 받지만 이 크레딧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런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코노믹 임팩트 페이먼트를 받으신 분들은 세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간혹 이제 이런 질문들 들어오신 분들께도 말씀드렸는데 세금 내시는 걸 염려하시는 분들 계신데 걱정 안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다음은 실업수당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설명드렸던 것처럼 실업수당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정부로부터 받는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받은 PUA입니다. 이 실업수당은 우리가 급료를 받은 것처럼 과세소득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납부하셔야만 합니다. 실업수당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업수당을 받으면서 아예 원천징수를 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업수당을 받을 때 급료를 받을 때처럼 세금을 떼고 받는 것이죠. 이것은 주정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가 선택사항으로 실업수당 수령자가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본인의 소득 수준이 세금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면 세금을 떼지 않고 모두 수령하는 것이 좋을 수 있고 세금을 내야 할 수준이라면 미리 공제하면 나중에 세금 소득세 신고할 때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다음은 EIDL, 융자금증 선지급 후 탕감받은 것과 PPP 융자 후 탕감받을 금액입니다. $10,000까지 선지급해주는 EIDL 어드밴스는 아예 처음부터 융자해주고 갚을 필요 없다고 공지를 하고 조건은 이번 코비드-19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와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를 포함한 종업원 500명 이하의 모든 스몰 비즈니스들은 신청에 성공만 하면 며칠 내 지급해 주겠다고 했었습니다. 시간이 예상보다 좀 걸리긴 했지만 많은 분들이 최저 $1,000에서 $10,000까지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SB에서 융자해주고 탕감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PPP 융자도 SB에서 융자해주고 탕감해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PPP 같은 경우엔 신청한 페이롤 코스트의 2.5배를 융자해 주지만 융자를 받은 날로부터 8주 동안 지출된 융자금의 75%를 페이롤 코스트로 25%는 렌트, 인트레스트와 유틸리티로 지출된 것을 탕감해 준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융자해주고 탕감해주는 것을 debt forgiveness 또는 cancellation of debt이라고 하는데 이 cancellation of debt은 과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홈몰게지를 100만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19로 잡을 잃어서 소득이 없어가지고 숏세일 또는 폴클로즈로 통해서 80만 달러의 집을 정리가 되었고 남은 융자금 20만 달러는 은행으로부터 탕감받았다고 가정하면 이 탕감받은 20만 달러가 cancellation of debt이 되는 겁니다. 이 경우 은행으로부터 1099 폼 S를 받게 되는데요. 이것을 기초로 개인소득세 신고에 소득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 탕감받은 당사자가 insolvency, 즉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소득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설명드리면 좀 전에 제가 20만 달러 융자금을 탕감받았다고 했는데 내가 만약 가지고 있는 총 자산이 현금, 예금, 자동차, 보석 뭐 다 합해서 10만 달러인데 은행이든 뭐 개인 채무이건 내가 갚을 빚이 15만 달러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5만 달러가 더 많죠. 이런 상황이 인솔벤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20만 달러가 과세 소득에서 제외되어 세금 부담하실 필요 없습니다. 물론 파산 선고에서 탕감받을 때도 면세가 됩니다. 왜냐하면 파산이라는 것 자체가 인솔벤시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내가 받은 EIDL 1만 달러 받은 것과 PPP 융자금 탕감받은 것으로 소득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 건가? 라는 거가 질문이죠. 앞서 설명드린 것에 의하면 내가 보고하는 소득에 포함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융자 받았는데 SB에서 탕감을 해주기 때문에 일종의 cancellation of debt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만 달러 선지급 후 탕감해주는 EIDL 어드밴스와 PPP 융자를 받아서 SBA에서 제시한 조건에 만족해서 탕감받은 금액은 과세등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추후 국세청에서 자세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만 네덜란드에 본사가 있는 세계적인 세법 전문 연구기관인 월터스 쿠어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공지한 내용은 권위 있는 기관에서 밝힌 것이긴 하지만 정부가 아니고 법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연방국세청 IRS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더 확실할 것이기 때문에 IRS 발표를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Economic Impact Payment, 성인 1인당 1200달러씩 받은 것은 비과세로 세금 내실 필요 없습니다. 둘째, 실업수당은 주정부로부터 받는 것, 연방정부로부터 주당 600달러 받는 PUA, 모두 급료처럼 과세 대상입니다. 셋째, 1만 달러까지 무상 지원받은 EIDL 어드밴스 금액과 PPP 융자 후 탕감받은 금액은 비과세 대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것은 연방국세청의 공지를 기다려봐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